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죠? 어, 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멘스키 책 기준으로 4장, 5장, 6장, 아이디얼 가스까지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이 다양한 연력학 문제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워크와 히트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영상을 추가로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는, 이러한 연력학 제1법칙을 일반 공학에서 많이 접목이 되는 밸런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또 재해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저희가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 일종의 여러분들이 연력학 제1법칙을 바라보는 시각을, 뷰를 넓혀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때는 그 히트 트랜스퍼에서 컨벡션, 컨덕션을 조금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게 다뤘죠. 왜냐면 우리는 매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나믹 커디네이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라디에이티브 히트 트랜스퍼를 보다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책 진도에 맞춰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이제 컨벡션에 의한 히트 트랜스퍼를 어떻게 또 재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각까지 여러분들에게 넓혀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영상을 3개, 4개 정도의 클립으로 10분 분량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나믹을 다룰 때 항상 다루듯이 시스템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서라운드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어떤 들어가고 나가는, 들어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아비트러리하게 임의의 모양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들어가고 나갈 때 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서믹 월로 이 시스템과 서라운드가 나뉘어져 있다면,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의 전달이 있을 수 있겠죠. Q의 전달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매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힘의 모양을 갖는 요 상태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매스 밸런스부터 우리가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보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똑같으면은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물리량, 예를 들어서 질량이라고 하면 질량의 변화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물리량이 시스템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쌓일 거고, 혹은 이제 아웃풋이 인풋 대비해서 많으면 이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질량 혹은 뭐 다른 에너지 양이 점차 시간에 따라 증가하겠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이, 이제 일단은 에너지 밸런스를 세울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 밸런스, 매스 밸런스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매스 밸런스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밸런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쌓이는, 시간에 따라 쌓이는 양, H이 있을 건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들어가냐 빼기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나가냐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게 레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량.
시간을 따른 변화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부피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연력학 부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단위는 뭐 미터 큐빅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양은 Q인, 스몰 Q인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라 들어가는 양 부피 기준으로 할게요. 미터 큐빅에다가 뭐 시간 뭐 per hour로 할까요? 뭐든 상관없어요. 나가는 거 Q 아웃이라고 하고 미터 큐빅에다가 시간당 나가는 양 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하나 써볼까요? 차근차근. 이 상황에서 인풋 레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 여기에 우리가 고려하는 시간 델타 t 곱해주면은 델타 t 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총 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Q 아웃에 델타 t를 곱해주면은 델타 t 동안 나가는 양이 될 거고 쌓이는 거는 부피인데 t 플러스 델타 t 동안의 어떤 부피 그러니까 t 시간 델타 t 시간이 지났을 때의 부피 초기 시간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면 q in 빼기 q out 의 델타 t 분모에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시간으로 시간 간격으로 보내게 되면 데리베티브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특정 베리어블이 컨스턴트이다라는 상황에서의 데리베티브가 아니니까 토탈 데리베티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거죠. 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풋 레이트 얘는 아웃풋 레이트 나가는 속도 그래서 시간당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부피 변화는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의 볼륨이 시간당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 얘는 다시 정리를 하면 어큐뮬레이션 되는 시간당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은 빼기 아웃풋 레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큐뮬레이션이 계속 이제 나올 테니까 그냥 요거는 약어로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임의의 모양을 갖는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잖아요. 임의의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양.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스코픽하게 고려를 할 때는 우리가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요 인풋에 들어갈 때는 임의의 면에 들어가고 나갈 때도 임의의 면으로 나가는데 이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인풋 레이트 빼기 아웃풋 레이트를 정확하게 고려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워야 됩니다. 요게 아마도 다음 스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매스 밸런스에 대한 밸런스 이퀘이션에 대한 기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클립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